구독과 좋아요,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 백선의 실화 이야기, 학원 이야기 4부. 땡땡 학원 옥상에서 김모모양 투신 자살. 그러니까 건다리가 들고 온 것은 저희 지역 주간신문으로서 1년 단위로 주요 기사란을 철해놓은 신문 자료집이었습니다. 이 녀석 저번에 수희 아저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용케 날짜 찾아가며 그 사건을 찾아냈나 봅니다. 넘버투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기사 내용을 한자 한자 빠뜨리지 않고 읽어나갔습니다. 자살 내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성적 비관, 그리고 따돌림이라든지 뭐 그런 핵심 내용은 없고 보통적인 기사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사에는 2장의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녀의 생전 학생 사진 한 장과 자살한 그 옥상 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옥상 사진과 짜집기로 한 장의 사진이 더 끼어 있었는데 앞코가 둥구스름하고 조금 높은 정장형 검은색 구두 사진입니다. 옛날에 유행한 신발이었는데 조금 특징이 있는 구두였죠. 그리고 유서라는 단어와 그 구두를 벗어놓고 투신했다라고 짤막하게 쓰여 있었죠. 유서의 내용은 무슨 비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우리가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이 현실이 드러나자 모두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그 구두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와 옥상에 있을 때 들렸던 그 구두 소리. 순간 직감할 수 있었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우리들은 일을 마치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국사 선생님에겐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날은 머리도 멍해져서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고 생각들을 했죠. 한참 술자리가 무르익자 서로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왜? 무엇 때문에? 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애가 다시 나타났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다시 학원 생활로 복귀한 우리들. 그때 한창 열공 중이었습니다. 잠시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있잖아. 그 소리 들었나? 요즘에 소문이 하나 났는데. 뭔데? 야, 혹시 그 구두 소리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닌가? 맞다. 니도 그 소리 들었나? 옆반의 한 학생은 혼자 마지막에 교실 나섰는데 복도 끝에서 그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 그뿐만이 아니대.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도 그 소리 들렸다고 하더라. 도대체 누구? 요즘 구두 신는 사람이 어딨노? 다 운동하지?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데 구두 소리가 들린다고 학원에서 점차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더군요. 원래 이런 소문들은 살이 붙고 허풍이 가미돼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여러 가지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중요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일주일 만에 시들시들해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제 대입시험이 별로 남지 않아서인지 야간 자율학습은 필히 해야 했죠. 그날 마침 넘버2가 심하게 몸살이 걸려 일찍 집에 간 날이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나. 저는 담배 한 대를 피려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하고 찝찝하고 그랬습니다. 날씨는 아직 춥지 않을 정도로 어중간한 가을 날씨였죠. 그날따라 바람이 조금 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옥상에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저하고 3명이 올라왔는데 도합 한 6, 7명 정도 있었죠. 먼저 번에 시멘트가 잘 굳어져 옥상은 깨끗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옥상 출입구 근처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커피 한 잔 뽑아 손에 들고 담배 한 대 피며 슬슬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넘버2 때문에 아저씨와 그때 올라와 본 이후로 처음 옥상에 올라왔던 거였습니다. 옥상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제가 송풍구 쪽을 보니 모래가 채워진 마대포대가 놓여 있더군요. 그때 없어진 것을 알고 새로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이상하게 자꾸 그 애가 서 있던 자리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힐끗 돌아보니 2~3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제 가시권 내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서서히 그 문제의 장소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아래를 슬쩍 보니 시커먼 어둠이 쫙 깔려 있더군요. 하늘도 한번 쳐다보며 심호흡하며 왜 자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훌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또한 왜라는 호기심도 떠올랐습니다. 한참 커피를 다 마시고 담배 한 대 더 피고 빈 커피잔에 꽁초를 비벼 끄고 있었는데 뒷덜미가 시큰한 게 기분이 찌리하더라 이겁니다. 휙 돌아보았더니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어라 하는 생각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니 그새 있던 아이들이 다 내려갔나 봅니다. 출입구 앞쪽으로 걸어왔는데 문이 닫혀 있더군요. 막 손잡이를 움켜쥐려고 손을 뻗었는데 또각 또각 구두음이 들렸습니다. 저 황당하고 짜증이 나고 또한 오금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소리가 귀에는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아실까요? 온몸의 피가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그런 느낌. 서 있을 수조차 버거웠고 온몸이 한겨울 한기에 점령당한 듯이 오들오들 떨려왔습니다. 솔직히 괄약근을 조절할 힘도 풀리는 듯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정신줄 놓으면 부끄럽게도 오줌 쌀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올라왔나 하는 후회가 가슴을 저미도록 후벼파더군요. 도대체 저 소리는 뭐고 누가 구두 신고 야밤에 복도를 걸어댕기노? 속으로 오만 가지 잡생각이 마구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분에 머리칼이 쭈뼛해져 옵니다. 또각 또각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할까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이대로 밀고 들어갈까 아니면 버티고 있을까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가지? 이 좁은 옥상에서 내려갈 길은 여기뿐인데 정말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넘버2가 막 울었을 때 바로 이 느낌이었을 겁니다. 입술이 바짝 타고 피가 마구 몰립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어서 떨고 있는지 서 있는지조차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순간 망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코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발로 밀어찼습니다. 얼떨결에 온 힘을 다 실어쳤는데 밖에서 당겨서 열어야 하는 문이었습니다. 즉 안에서 밀어서 여는 문이었었죠. 쾅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는데 발바닥이 찌리찌리하더니 통증이 쫙 밀려왔습니다. 그리하니까 정신이 버뜩 들더군요. 야, 이 개새끼야! 저는 순간 욕을 내뱉으며 있는 힘껏 문손잡이를 잡고 확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공간, 빈 계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계단을 뛰쳐내려왔죠.
교실까지 직통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교실로 뛰어들자 남아있던 애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다들 놀라서 저를 쳐다봅니다. 말이 아니었죠. 이마에 얼굴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한숨을 내쉬고 진정이 되자 소변이 마구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남자 화장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너무 긴장했는지 방광의 근육이 놀라서 조금 센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기 있어 보세요. 그냥 쌉니다. 복도 끝을 돌아가는데 어찌 그리 긴 것인지. 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리현상이 모든 것을 압도하더군요. 공포도 말입니다. 자크를 내리자마자 막 쏟아집니다. 쪽팔리게 팬티도 조금 젖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왔는데 공부가 될 일이 만무하겠죠. 야간 자율학습은 10시쯤에 끝납니다. 저는 끝나기 무섭게 총알같이 튀어나왔죠. 그런데 그때 저를 사로잡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원 입구 왼쪽에 수희 아저씨가 근무하는 조그만 룸이 있거든요. 삼면이 유리창으로 둘러서 쳐져 있죠. 아저씨는 거기서 조그만 TV로 연속극인가 뭔가를 보고 계셨고, 제 눈이 간 곳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메모지와 노트, 그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검은색 구두. 그 구두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봤던 사진 속의 그 구두. 말씀드렸죠. 디자인이 앞코가 불쑥하고 둥그스름해서 특이하다고. 요즘 그런 구두를 아무도 신지 않는 거라고. 대번에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수희 아저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크도 없이요. 아저씨께서는 깜짝 놀라 TV를 보시다 말고 저를 돌아봅니다. 아저씨, 저 구두요. 저 구두 알고 계시죠? 그 구두 맞죠? 아저씨는 한참 멍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놀라서 벌떡 일어서시더군요. 아니 네가 이 구두를 어떻게 하나? 아저씨는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았습니다. 5년 전의 구두가 왜 아저씨 책상 위에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진정시키고는 아저씨도 답답하신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는. 다음은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의 친구분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에 딸의 기일인데 마누라가 딸 물건을 모두 없애버려서 뭔가 딸의 물건을 찾다가 생각이 나서 그때 경찰 수사 끝나고 그 구두 아직 버리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이번 기일 때 그 구두나 들고 가서 보내줄란다 하시더랍니다. 마침 잊고 있었다가 생각해보니 오래된 사물함 상자 속에서 그 구두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군요. 그때 경찰 수사가 끝나고 자살로 판가름이 났고 구두를 수희 아저씨가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의 상황이 정신이 없어서 미처 구두를 돌려주지 못했던 거고요. 그때 경찰도 혹시라도 모르니 버리지 말라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며칠 전에 시멘트 공사한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라더군요.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의 친구분이시기도 하고요. 수희 아저씨가 옥상 미쟁 공사를 해야 돼서 그 친구분께 슬쩍 이야기했었는데, 아니 누가 자기 딸이 자살한 곳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치만 그의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고 미장을 해주셨고요. 그럼 그때 구두 주시지 왜 안 주셨냐고 물어봤더니 구두 가져가면 마누라 애간장만 더 태운다고
보관하고 있으면 딸의 기일날 잠시 들려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책상 위에 그 구두를 놓아둔 것이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에 메아리 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경험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해드렸죠. 어찌해서 그 구두를 알게 되었으며 학원의 구두 소리 소문하며 제가 겪었던 일하며 모든 것이 아저씨가 사물함에서 그 구두를 꺼내 놓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대충 시간대를 맞추어 보니 딱 들어맞더라고요. 아저씨 전화 받은 지가 제가 처음 그의 목격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가 후다닥거리며 책상 안쪽에서 먼지 덮인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보니까 그 구두가 들어있던 상자네요. 아저씨가 황급히 그 구두를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거 생각났다.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친구의 따님분이 죽고 화장할 때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그 구두를 돌려주려고 들고 가셨다는군요. 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태우잖아요. 그때 그 화장터에서 돌아가신 분 물건만 따로 태워주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 구두를 그때 태우시는 분한테 드렸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태우면 섭외할까봐 다시 돌려달라고 했대요. 경찰도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었고요. 그때 물건 태우던 아주머니 아마 그의 친척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죽은 사람 물건은 뭐하러 되돌려받으라고 하나? 기념으로 보관할 텐가? 하시며 상자를 건네주시더랍니다. 안 태우고 보관할 거면 이 상자에 넣어두라고 하시면서요. 그 상자의 밑바닥엔 부적 같은 것이 붙어 있더랍니다. 정말 보니까 빛바랜 낡은 부적이 보이네요. 아저씨는 서둘러서 구두를 상자에 넣으시고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학원 이미지 버린다고요. 너무 황당하네요. 저 가만히 숨 고르게 하고 다시 물었죠. 아저씨, 그게 왜 자살했는지 짐작은 하시죠? 뭐 때문에 자살했는지는 아십니까? 아저씨는 버럭하시면서 저를 쫓아내더군요. 저는 그렇게 나와서 허무하게 집으로 갔죠. 등 뒤에 식은땀이 아직 식지 않은 채로. 다음 편에 결말을 낼까 합니다. 사실 결말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사 사는 이야기일 뿐인데 제가 너무 포장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죠. 다 인간사 사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데 말이죠.